오늘 저희는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그 인수위원회에서 원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축소하고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총 71명, 현재까지 71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연명을 해주신 기자회견인데요. 현장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민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양경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린뉴딜 연구의 공동대표이기도 하신 우원식 의원님으로부터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외친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인수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은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느닷없는 원전 확대라니 참 이거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힘과 원자력계, 보수 언론들은 탈원전 정책 탓에 국내 원자력 산업이 몰락해서 전기요금이 오르고 탄소 중립이 불가능해졌다며 기승전 탈원전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자력 발전 용량은 정부 출범 이전에 22.5기가와트보다 증가한 23.3기가와트이고 지금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 중입니다. 차라리 국내 원자력 산업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신규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지난달 발표된 EU 텍소노미 최종안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째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202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핵 연료 사용은 이 두 가지 조건은 사실상 국내 원자력계가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들인 것을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 전문위원 그리고 산업부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한 원전으로 만든 전기는 아리백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업들이 아리백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줄이겠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또 비용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원전은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해외 수많은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엄청난 정책적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당선인의 원전 최강국 공약은 산업혁명 시기에 마치 마차 최강국을 외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따라서 저는 원전 최강국 정책은 탄소 중립을 향한 세계의 흐름을 막고 나서는 에너지 쇄국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의 에너지 쇄국 정책은 글로벌 대전환 시기에 세계적 트렌드에 역행해서 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울진 산불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산불이 원전에 가까이라도 갈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지켜봤습니까? 기후위기로 산불, 각종 자연재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미래를 비춰보더라도 원전의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탈원전 공방을 넘어서 여야 모두 2050 탄소 중립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 어떤 에너지 조합이 우리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바람직한지, 어떤 산업이 우리를 에너지 강국으로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리백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기업 경쟁력 훼손,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인수위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제재에 이어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등 신규 원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수위 업무 보고에선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원전 신규 확대, 원전 수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기존 30%에서 20 내지 25%로 하향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면 재검토를 공언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보로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아리백이 국가 경쟁력이자 기업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아리백은 우리 기업에겐 실제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 없는 순수 국산 에너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는 유가를 또 한 번 겪는 우리로선 화학연료 탈피와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곧 경제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주도형 경제인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급속히 확대한 것도 경제적 이유가 큽니다. 2002년 원전 비중 30%, 석탄 발전 비중 50%였던 독일은 20년 만에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8%에서 45%까지 늘렸습니다. 신호등 정부가 들어선 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늘리기로 목표를 상향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2035년에 전력 부분 아리백 달성으로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 산업 구조에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하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국내 발주만 30조에 달하는 애플은 국내 기업들에게 아리백 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들은 세계 유수 기업들에 납품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것입니다. 원전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 2023년 도입을 공언하고 미국도 추진 중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배출이 가장 큰 철강을 비롯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 입을 피해도 심각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의 EU 수출 규모는 6억 1천만 달러, 간접 수출 규모는 7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철강 가공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타격이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속도전입니다.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생존조차 위협받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국민께 전가될 것입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원전 확대 정책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8년 남짓한 시간 동안 원전 건설과 인허가를 완료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서둘더라도 원전 한두 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속도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가 17.5기가와트까지 늘었습니다. 신규 원전 약 13기 분량입니다. 지난해 한여름 냉방 전기가 급증할 때 태양광 발전만으로도 최대 전력 소비를 11%나 감당했습니다. 안정적 전력 수급과 탄소 중립을 위한 원전 역할이지 원전 산업 이익을 위한 원전 확대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전력망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은 가동률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원전은 전력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출력 조절을 할 수도 없고 끄고 켜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신규 원전은 석탄 발전에 이어서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신규 원전 추진은 전기 소비자들에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낭비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고 원전 주변 수백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어서 안전 문제가 늘 대두되고 핵폐기물 처분 방안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4기 원전의 후쿠시마 후속 대책 예산도 최초 계획의 40%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일본 원전 1기 안전 강화 예산에도 못 미칠 정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할 때 세계 각국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울진 산불 당시 외부 송전솔로가 끊겨서 하늘 원전은 비상디젤 발전기를 가동해야 했습니다. 울진 산불을 끄고 주민들의 마을을 지켜야 할 수백 대의 소방차가 원전 부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연료가 없어서 에너지 수입할 필요가 없고 폐기물도 나오지 않고 확대 속도도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우선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해도 전력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방사능 오염과 핵폐기물 위험에도 불구하고 원전 역할이 고려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 전력 수급, 탄소 중립이 아니라 오직 원전 산업을 위한, 원전 산업에 의한 원전 산업의 대한민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해 세계 440조 원 재생에너지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전 목리를 멈추고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작년 세계 원전 시장은 53조에 불과한 레드오션입니다. 우리에겐 세계 순위권의 태양광 기업들이 있고 풍력산업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라 대만 풍력시장에만 3조 원이 넘는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관련 일자리는 수십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 기술 잠재량은 무려 1712기가와트에 이르러서 현재 우리나라 발전 설비량 133기가와트의 13배나 됩니다. 태양광 300기가와트를 위해 필요한 국토 면적은 3% 남짓에 불과하고 기술은 더 발전되고 단가는 더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국내외 새로운 경제 기회이고 새로운 일자리 보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촉구합니다.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 국민 생명이 우선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원전 목리를 부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비용을 투입하지도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전입니다. 행정 절차와 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MB식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강행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를 위협하는 윤석열 원전 목리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재까지 71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